자, 먼저 정말 중요한 게 이분은 탄생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어머니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1860년 체코의 모라비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요. 어머니는 가정교사였는데 어머니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가정교사도 그냥 일반집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귀족분들만 맡아서 했었어요. 자, 어머니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무아의 어머니가 정말 독특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아의 어머니는 1800년대 사람인데 독신주의자였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자, 독특하게도요. 30대 중반까지 분명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 하나를 딱 꾸고 나서 그 독신을 깨버렸어요. 30년간 이어져 왔던 독신을 꿈 하나 때문에 깹니다. 자, 이게 포인트인데 어떤 꿈이었냐? 어느 날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집에 천장이 열리더래요. 하늘이 열리더니 천사 한 명이 내려와요. 어머니 꿈에서. 그리고 그 천사가 다가와서 한마디 했대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이 너한테 올 거야. 좀 보살펴줘. 이 말을 천사한테 듣고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꿈을 꾼 당일날 아침에 먼 친척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딱 봤는데 뭐라 적혀 있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 독신인 거 알고 있는데 중매 딱 한 번만 받아봐. 그 남자가 얼마 전에 아내랑 사별했어. 아이가 3명 있대요. 자, 그때 그 꿈을 꾸고 느꼈던 거죠. 아, 내가 이 꿈이 계시였구나. 그냥 꿈이 아니라 신의 계시였구나. 재밌게도요. 아직 그 남자 얼굴도 모르는데 결혼 계획을 다 세웠대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결혼을 그 남자와 했어요. 딱 했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게 오늘의 무화인 거예요. 무화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너무 이뻤대요. 그리고 그냥 아이가 아니었어요. 신이 보내주신 아이였어요. 신이 보내주신 아이. 최대한 많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화가 태어났던 곳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시골 중에 시골. 장난감 같은 걸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쁜데.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을 했어요. 무슨 선택을 하냐. 장난감은 못 사주고 아이가 심심하지 않게 목걸이를 손수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아이가 심심한 거랑 목걸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게 큰 역할을 해줘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목걸이는 끝에 보석이 달린 게 아니라 연필이 달려 있었대요. 연필. 알폰스 무아는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항상 연필 목걸이를 차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아는 태어나서 처음 했던 게 바닥에 그림 그리는 거였대요. 처음 배웠던 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그림을 계속 그렸던 거예요. 첫 작품으로 인정받은 게 8살 때 거예요. 이 체코에 가시면요. 이게 첫 작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8살.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8살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자유롭게 시키면 뭘 그릴까요? 8살 아이들은. 이건 잘 안 바뀌어요. 8살 아이들은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엄마 아빠래요. 엄마 아빠. 제일 많이 그린대요. 그리고 집, 동물, 뭐 요즘엔 자동차 이런 걸 그리겠죠? 오늘 만날 알폰스 무아는 떡잎부터 달랐어요. 거장이잖아요. 이분 8살 때 친구들은 엄마 아빠 그리고 뭐 장난감 이런 거 그릴 때 뭘 그렸냐. 알폰스 무아는 8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렸어요. 그게 무아의 첫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전 놀랬어요. 자, 무아의 8살 때 첫 작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 8살 작품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림 배운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요. 그냥 혼자서 터득한 거예요. 8살 아이의 작품이에요. 대단한 게 전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렇게 못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미술 배우지 않은 이상. 그림자 표시까지 다 했어요. 이게 무아의 8살 작품이었어요. 자, 남달랐죠. 그림을 아예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가로 결심을 하고 나서 아무리 해도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상하게 실력은 좋은데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기회가 와요. 체코 사람인데 체코가 오스트리아랑 붙어 있어요. 오스트리아랑.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무대 장식, 무대 디자인을 할 화가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무화가 그걸 지원을 했죠. 그래서 처음 활동을 했던 건 체코가 아니라 빈이었어요.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무대 디자인을 막 하는 거예요. 이때 꿈꿨죠. 아, 그래, 무대 디자인으로서 성공을 좀 해야겠다. 그러고 막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운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 좀 되나 싶었는데 화재 사건이 생겨요. 화재 사건. 이게 지금도 비엔나의 역사에 등록이 될 정도로 엄청난 화재 사건이었대요. 엄청난 화재 사건.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화재가 불이 난 곳이 무화가 일하던 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졌죠. 한동안 이제 의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체코로 돌아갔어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꿈을 접었는데 그 당시에 무화가 뭘 하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귀족들 초상화를 그려준 거예요. 초상화를. 그러다가 너무 좋은 귀족을 만났죠. 딱 귀족의 초상화를 그려줬는데 그 귀족이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그때 그 귀족이 무화를 키워주기로 해요. 제안을 해요. 야, 너 딱 보니까 그림 좀 그린다. 잘 그리는 것 같아. 내가 월에 얼마씩 후원해 줄 거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파리로 가. 너가 진짜 화가로 성공할 생각이 있으면 파리에 가야 돼. 그때 그 귀족의 후원을 우연찮게 받아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게 돼요. 이 당시에는요, 이미 파리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무화도 도착을 했죠. 한동안 또 고생을 해요. 이분은요, 30대까지 인생이 안 풀려요. 특이한 거예요. 재능은 타고났는데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후원자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무화가 30대가 넘어가니까 후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봤다. 얘는 성공 못할 놈이다. 30대가 되는데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때 무화는 돈을 벌겠다고 인쇄소에 나가서 일을 했죠. 그런데 제가 알폰스 무화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살아있을 때 대성공을 했거든요. 대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천재성이 아니에요. 무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천재성이 아닙니다. 천재성은 두 번째예요. 알폰스 무화의 성공 요인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대단한 사람인 게 인쇄소에 취업했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일했대요.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출근했대요. 조금이라도 연습하겠다고 매일 출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이게 제가 기적이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화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폰스 무화에게 일어난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이라 적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그날 무슨 일이 생기냐? 먼저 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분을 봐야 돼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왔죠? 프랑스 연극 배우예요. 연극 배우인데 이름이 사라 베르나르예요. 사라 베르나르. 아름답죠? 프랑스 최고 배우예요. 지금도 프랑스 가서요. 야, 너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극 배우 몇 명 뽑아봐. 꼭 나온대요.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아름답죠? 최고의 배우예요. 잠깐 생각해 보면은 무화랑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여기서 기적이 생겨요. 무화의 기적이. 자, 무슨 일이 있었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무화는 그날도 출근을 한 거예요. 딱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날 사라 베르나르는 뭘 하고 있었냐? 이전에 열었던 연극이 흥행해서 대참패한 거예요. 대참패했어요. 다음 연극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또 망하면 안 돼요. 일을 갈았죠. 일을 갈아서 연습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이번 연극 포스터예요. 딱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 이뻤대요. 야, 이런 거 가져오면 또 망해. 야, 이런 거 안 돼. 그 전 거랑 똑같잖아. 그때 어떤 걸 가져왔냐? 이런 거 가져왔어요. 그냥 뭐 단순하죠? 실제 그 당시 포스터예요. 오른쪽 보세요. 저거 실제 사라 베르나르 포스터예요. 그 전에.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죠. 야, 이런 거 가져오면 또 망한다니까? 홍보 효과 없어. 그때 매니저한테 호통을 친 거예요. 너 지금 당장 인쇄소에 달려가서 포스터 디자인 새로 하라 그래. 나 이건 진짜 못 써. 그때 매니저가 급하게 막 달려가서 인쇄소 문을 딱 열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크리스마스는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추석 같은 거잖아요. 모든 직원이 다 휴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인쇄소에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무화였죠. 그날 매니저가 너무 급하니까 무화한테 다가가서 말을 해요. 야, 진짜 급한데
포스터 디자인 새로 해야 되거든? 너밖에 없어, 여기. 너 혹시 혼자서 포스터 디자인 할 수 있겠니? 그때 무아가 안 피했죠. 잡았어요. 그럼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알폰스 무아는 혼자서 포스터를 만든 적이 없어요. 도전한 거예요. 내가 며칠 뒤에 찾으러 올 거야. 그러고 매니저 떠나고요. 무아가 인쇄소에 혼자 남아서 막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이미 30대가 넘었거든요. 30년 그림 노하우 다 담았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며칠 뒤에 왔어요. 포스터 완성했어? 보여줘봐. 그때 무아가 딱 꺼내왔거든요. 뭘 만들었냐? 그 전에 포스터 이랬다 그랬죠. 그때 인쇄소에서 무아가 혼자 만든 포스터가 이 포스터야. 너무 다르죠?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는 진짜 지금 봐도 세련되지 않았어요? 자, 심지어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그 전에 포스터는요. 제일 큰 사이즈가 세로가 1m였던 거예요. 1m. 그걸 찍을 수 있는 기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포스터 실제로 보시면요. 세로 길이가 2m짜리예요. 무아는 뭘 했냐? 1m, 1m 두 개를 찍은 다음에 두 개로 붙여버린 거예요. 너무 화려하죠? 이거 실제로 보시면요. 말도 안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100년도 더 된 건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매니저가 이거 딱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00년대예요. 무아가 이걸 그려서 보여줬어요. 매니저 반응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욕했어요. 어디 이딴 걸 만들어놨냐고? 왜 그랬냐? 지금 보면 이쁘죠? 그 당시엔 못 받아들였어요. 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 매니저는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해야 됐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너무 이상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간다. 두 번째, 이상해도 들고 가서 욕먹는다. 골라야죠. 들고 갔을 거예요? 들고 갔죠. 뭐 보여주고 욕먹는 게 낫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것보다. 딱 들고 갔는데 무아는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 당시 인쇄공들, 그쪽 분야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못했거든요. 다 욕했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딱 들고 가서 사라 베르나르한테 보여줬죠. 이때 기적이 생겨요. 매니저는 그렇게 욕했는데 사라 베르나르는 예술가잖아요. 그림을 볼 줄 알았던 거예요. 딱 보자마자 그랬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지금까지 본 포스터 중에 이게 제일 이쁘다. 이렇게 그린 적이 없었다. 그때 시켰어요. 너 지금 당장 파리 시내 나가서 이 포스터 유명한 건물이란 건물엔 다 붙이고 들어와. 그날 매니저가 실제로요. 이 포스터를 파리에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쫙 하고 들어왔거든요. 기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들어왔어요. 매니저가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딱 파리 시내에 갔는데 걷다가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 베르나르한테 달려갔어요. 매니저는 왜 기겁을 했을까요? 뭘 봤을 것 같으세요? 딱 하루 지났거든요. 그 전날 밤에 붙였던 이 포스터가 다 사라졌어요. 한 장도 없더래요. 이거 진짜 남아있는 말이에요. 한 장도 없었대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중들이 볼 땐 충격이었대요. 너무 이뻤던 거예요. 다른 디자이너들, 다른 인쇄공들은 맨날 똑같은 것만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걸 알아봤던 게 사라 베르나르였죠. 이거 딱 보는 순간 다 떼가서 자기 집에 걸었대요. 너무 이뻐서. 이때 그 현상을 보고 사라 베르나르는 감동을 했죠. 무한테 그랬대요. 너가 나를 전설로 만들었다. 너가 나를. 그때부터 사라 베르나르와 전속 계약을 해요. 6년 전속 계약을 하죠. 이때부터 사라 베르나르 관련된 포스터는 무아가 다 그려요. 그리고 무아는요, 딱 이거 한 장으로 전설이 됐어요. 파리 포스터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돼요. 이거 한 장으로. 이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30년간의 무명 세월이 끝났죠. 무아 하면 딱 이 포스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수많은 포스터를 만들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포스터예요. 이제부터는 장르를 안 가리고 포스터랑 포스터는 다 그리게 돼요. 류숑이에요. 제목이 류숑. 무슨 광고일 것 같으세요? 무아 포스터는요.